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나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신분들이요. 이렇게 누구나 형사절차에 연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근데 상담하다 보면 절차상의 어떤 용어라든지 그 형사 절차,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친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미흡한 대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한테 뭐 꼬치꼬치 물어보고 돈을 주고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뭐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한다 이런 거죠. 수사기관, 경찰, 검찰입니다. 근데 이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자들 그리고 제3자의 고소나 고발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촛불 입수하거나 또는 뭐 길 가다가 뭐 경찰이 도둑놈을 봤어요. 그렇게 인지하는 것들, 그런 걸 말하죠. 피해자가 절도당했다고 신고하기 전에 이제 피해자가 절도당했다고 신고하는 게 바로 고소고, 이웃 사람들이 절도하는 걸 보고 고발하는 게 제3자의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 인지를 통해서 수사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인지를 통해서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인지 이전에 내사 단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사 단계는 엄밀히 말하면 수사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그냥 뭔가 좀 이상한데 한번 볼까? 이런 게 이 정도가 내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인지를 통해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수사 단계는 크게 경찰 단계, 검찰 단계로 나뉘죠. 경찰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고소,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죠. 그 다음에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근데 가해자를 먼저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뭐 현행범 체포되었거나 긴급 체포되었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 가해자를 먼저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정에 의해서 좀 연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 조사 먼저 다음 하고 가해자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이 그 단계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검사한테 보고를 하죠. 사건을 검사한테 넘깁니다. 그게 바로 송치라는 겁니다. 검찰 송치되었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되는데 그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사건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게 사건화가 되는 것인지 뭐 기소를 할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검사의 처분인데, 이런 검사의 처분의 종류에는 뭐 기소 처분이 있고 불기소 처분이 있죠. 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형사 재판은 공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판이나 뭐 재판 받는다 이런 건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판을 받아 공판 절차에서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량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불복하는 경우라면 항소를 하게 되죠. 자, 다시 정리해서 도식으로 보자면 수사 단계는 처음으로 고소, 고발, 인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라고 하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나에게 경찰이 연락이 오게 됐죠. 그러면 이미 고소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가 마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피해자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서 경찰이 이제 의견을 붙여서 이제 검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게 바로 송치. 송치된 이후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부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 결론을 내려서 검사가 매듭을 짓는 게 이제 검사의 처분, 기소할지 말지. 기소를 하면 공판으로 가고, 공판에서 판결이 나면 유죄면 뭐 벌금형이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무죄면 사건이 끝나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든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뭐 경찰이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이거 뭐 그냥 뭐 민사로 해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인데, 이제 뭐 그 이유는 예전에 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제 사기는 뭐 단순히 내 돈 떼먹고 도망가면 사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의도가 있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는 게 주장 입증이 되어야지 고소 사실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실 없이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반려가 되겠죠. 근데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고소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피해자들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가해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어요. 나는 뭐 그냥 뭐 대충 사실대로 얘기하고 난 사기칠 고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경찰이 그냥 뭐 서류 기록 서랍에 넣어놓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에 불과한 거지 계속 뭔가 수사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경찰 서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모든 게 전산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전산상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이상 뭔가 그걸 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우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건도 안 되는데 뭐 변호사님이 뭐 경찰한테 얘기 잘해가지고 빼주면 안 되냐? 빼주기는 뭘 빼줍니까? 네? 검찰로 무조건 넘어가요. 그래서 검사가 판단을 해서 처벌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